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뇌전증 환자 여러분들이 편견에서 벗어난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인과 전문 손재영입니다. 3월 26일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퍼플데이입니다. 퍼플데이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세계적인 행사인데, 뇌전증 환자분들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이런 보라색의 옷을 입자고 시작된 캠페인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뇌전증 환자인 캐시디 메간이 만든 캠페인으로 뇌전증 환자분들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캐시디 메간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7살 때 뇌전증이 진단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고 자신만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자신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뇌전증 협회에서 뇌전증에 대한 질병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뇌전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때 캐시디 메간은 자신이 뇌전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뇌전증에 대해 알리고 뇌전증 환자분들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뇌전증 환자들을 돕기 위한 날을 만들었는데, 이날이 바로 3월 26일인 퍼플데이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3월 26일 퍼플데이에 보라색 옷을 입으면서 뇌전증 환자분들의 유대 강화와 이러한 질병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한 뇌전증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퍼플데이는 현재는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기념하는 날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뇌전증협회에서 올해 퍼플데이를 기념하여 보라색 옷 입고 사진 찍기와 응원의 메시지 남기기 등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신경계에 발생하는 질병 중에서 치매와 뇌졸중, 다음으로 흔한 세 번째 질병이며 유병률이 전 인구의 1%까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2에서 3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생기고 있으며, 대략 우리나라에서는 36만 명의 환자,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6,500만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 있는 수천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일부 혹은 전체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가흥분이 되면서 과도한 전류를 발생하게 되고, 결국 신경세포가 아주 심하게 흥분이 되고, 이렇게 흥분된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의 뇌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 바로 뇌전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 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좌측 전두엽에서 과도한 신경세포의 흥분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경세포의 흥분으로 인해서 우측 손에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힘이 꽉 쥐어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떨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세포가 원래 흥분된 부분이 아닌 다리의 운동을 담당한 부분까지 퍼진다면 우측 손에서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우측 다리에서도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뇌전증 발작이 끝이 난다면 이를 부분 발작이라 부르게 됩니다만, 흥분된 신경세포가 너무 흥분이 된 나머지 좌측 뇌가 아닌 우측 뇌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측 팔다리에서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이 좌측에서도 발생하게 되고, 흥분된 신경세포는 우측 뇌에 퍼지면서 우리의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줘서 의식 소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발작을 전신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뇌전증은 정말 치료만 잘한다면 대부분 잘 낫는 질병이고 절대로 난치병이거나 불치병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다면 이 중에 8명은 약물 복용하면서 뇌전증이 완전히 치료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 발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자분들께서는 일상생활 하는데 뇌전증이 없는 분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뇌전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약물로 완전히 조절이 되는 분들께서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잘 하면서 지내십니다. 오히려 당뇨 같은 질병보다는 훨씬 더 치료가 잘 되고, 당뇨의 경우라면 아무리 조절이 잘 되어도 오랜 기간 앓다 보면 여러 합병증이 생기지만,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다고 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흔히들 뇌전증 약을 먹으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 병원에서 사용하는 뇌전증 관련 약들은 인지기능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뇌전증을 앓는 역사 속 인물을 보더라도 러시아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 나폴레옹, 로마 시대의 시저,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고어, 차이코프스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치료받는 뇌전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선생님, 의사쌤, 대기업 직원 등이 있으니 이러한 인지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뇌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적이고 sen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도 잘 되고 합병증도 없는 질병인데도 아직까지도 뇌전증에 대한 우리 사회에 잘못된 사회 통념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는 분위기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퍼플데이와 같은 뇌전증에 대한 기념일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선입견들을 날려버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전증으로 저에게 중학생 때부터 치료받으면서 현재는 직장인이 된 여성분이 계시는데 며칠 전 진료 시간에 뇌전증이 잘 조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뇌전증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뇌전증을 치료하는 저희 신경과 쌤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뇌전증 환자 여러분들이 편견에서 벗어난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